우리 토익 독해 자 드디어 10주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훅 하고 가버리면 이제 여름이에요. 더워져요. 이제 날씨가 살짝 조금씩 또 덥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꾸 메모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사실은 제가 2학기 때도 아마 이 토익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들었다고 해서 이 학점 때문에 물론 듣기는 하겠지, 학점 때문에 이제 반복적인 같은 내용은 그러니까 반복적인 과목을 듣지는 않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1학기 때는 토익 독해 1이고요. 2학기 때는 토익 독해 2예요. 그러니까 1, 2 로마 숫자로 2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셔도 학점에 충분히 인정이 되는 거고, 새로운 과목 듣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내가 토익을 공부를 하고 또 문법을 또 밖에 나가서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제 수업을 꼬박꼬박 들으시면서 문법 복습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차는 수동태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수동태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죠. 잘 나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나 수동태요 라고 물어보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에서 알맞은 형태를 물어보는 거에 나올 때 수동태를 골라야 될 때도 있고 능동태를 골라야 될 때도 있어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요. 자, 지금 보면 얘는 지금 차가 지금 밀림을 이렇게 당하고 있죠? 네. 그리고 코끼리도 지금 아이고 죄송해요. 자, 새끼 코끼리도 어떻게 해요? 지금 엄마가 이렇게 밀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여기에 포커스를 두세요. 이 코끼리와 그리고 이 자동차는 밀림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수동으로 들어가고요. 여기도 수동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 밀어주는 사람, 밀어주는 코끼리와 밀어주는 사람은 능동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능동과 수동이 어떠한 행동의 차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뭐냐면 능동은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밀어주는 거고, 수동은 이렇게 밀리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능동과 수동의 개념. 자, 좀 헷갈린다 싶으면 여기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지금 보시게 되면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의 순서로 된 거는 능동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의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인 거예요. 즉, 요 동사를 하는 행동을 이 주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능동태가 되는 거고요. 수동태는 아까 당하는 거죠. 자, 뭐뭐를 하는 것과 당하는 것과 지금 제가 한 이 말도 바뀌었죠. 능동적으로 할 때는 그냥 뭐뭐를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동은 뭐뭐 당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당하다라고 뭐뭐 되다라고 의미가 바뀌었어요. 자, 바뀌었죠? 바뀌었을 경우에는 영어 문장도 바뀌어야 되겠죠? 즉, 영어 표현도 바뀌어야 되겠죠? 요 당하다와 되다라는 의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BPP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당한 대상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by 목적격. 근데 제가 괄호를 해놓은 이유는 이 by 목적격을 우리가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거든요. 자, 이게 수동태예요. 주어가 동사의 행위에 대해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이 되는 거죠. 능동과 수동인 겁니다. 이게 능동태와 수동태는 벌써 문장에서 동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딱 가지시면은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예요. 자, they built a house. 자, 그들은 그 집을 세웠어요. 건축했어요. 자, 그러면 수동태는요. 주어가 일단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괄호해 놓고 목적어가 있죠. 자, 여기 목적어가 여기로 온 거죠. 그리고 BPP, 그래서 B 플러스 PP가 되니까 동사 자리가 지금 벌써 모양이 다르죠. 그 다음에 by 목적격이 오는 겁니다. 자, by 목적격이 오는데 요거는 제가 상황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생략도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house가 앞으로 와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BPP니까 여러분 눈치챘을 것 같아요. BPP니까 어떻게 와야 될까요? 자, 일단은 비동사는
a house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a house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단수, 복수 배웠는데 단수. 그러면 비동사는 단수 중에서 is하고 was가 있어요. 그런데 built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그러면 자, 뒤에 가서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비동사로 시제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수이면서 과거니까 뭐죠? 단수이면서 과거. 그러면 was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was built가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여기 built에다 동그라미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과거니까 비동사도 과거다 라고 해서 was built가 되는 거고요. by them, 요 they가 바로 them으로 바뀌는 건 거죠. 자, 이게 수동태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동태와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문장이어도 자 보세요. They built a house라는 말도 쓸 수 있겠고 어떠한 집 하나를 보고 자 집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단순하다 집이 근데 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들이 저 집을 지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저 집이 그들에 의해서 지어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말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동형태로 잘 안 쓰는데 영어권에서 존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의미는 뭐죠? 일단 anyway 집을 하나로 놓고 의미는 같아요. 자, 그럴 경우에 누구든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그 대신 토익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 파악해가지고 빌트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was built가 들어갈 것이냐 그걸 고르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되는 거죠. 자, by 행위자를 생략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행위자가 일반적인 사람이어서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네 뭐 이러면 꽃이 사람들이 꽃을 많이 망쳤어 꺾었어 이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머 꽃이 많이 꺾였네 사람들에 의해서 꺾인 거죠. 자, 요즘 꽃이 예쁘게 폈으니까 사람들에서 꺾인 건데 그냥 행위자가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쵸? 자, 행위자가 명백하지 않고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아침에 와봤더니 벌레 한 마리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 또 내용상 누구인지 명백하게 알 수 있을 때 자, 우리 둘이 가만히 있다가 사실은 제가 어제 컵을 하나 깼네요. 저 진짜 컵 깼어요. 이렇게 제가 집에 와인잔 이쁜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피처 맥주 따라서 먹는 게 좋아가지고 어제 피처 맥주를 마시면서 그 와인잔에 따라 먹었는데 컵 하나를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누가 깼는지 명백하죠? 자 그럴 때는 누가 깼는지 컵 깨졌다 라고 해도 되죠. The glass 유리잔이니까 the glass is broken. byme란 말 안 써도 되죠. 자 그런데 자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군가 하나가 컵이 깨진 걸 봤어. 근데 누가 깼는지는 몰라. 그럴 때는 또 컵 깨졌네? The glass is broken. 똑같아요. 자, 제가 the glass is broken 하는 거랑 모르는 사람이 the glass is broken 하는 거랑 아무튼 anyway by me라는 말을 안 썼어도 뭐죠?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어도 말을 안 해도 어때요? 자, 저는 누군지 명백하니까 말을 안 한 거고 또 그걸 다음날 발견한 가족은 누군지 모르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상황이 어때요? 다른 상황인데 똑같이 사용 안 했죠. 자, 아무튼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 다음에 by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이렇게 영어가 사람들에서 말아야진다던가 집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럼 누군지 모르는 거고요. Mary and I were invited to Jane's house. 메리와 나는 제인의 그 집에 초대받았으니까 당연히 제인이 집에 초대받았으니까 제인에 의해서 초대되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명백하니까 또 안 해도 되겠죠. 퀴즈입니다. 수동태 be 플러스 pp에서 pp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자, 3, 2, 1 과거분사 바로 past participle입니다. 그래서 pp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pp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broken이란 말 많이 썼죠. break, broke, broken 했을 때 그 broken이 바로 p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규칙 변화는 ed를 사용하고요. 불규칙 변화는 이렇게 좀 외우기 쉽게 AA형은 뭘까요?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똑같은 거죠. ABB형은요? 현재형하고 그다음에
현재형이 따로 있고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ABA는 현재형하고 과거분사형이 똑같고 오히려 과거형은 다른 거. ABC형은 세 개 다 다른 거. 볼까요? 자, ed 붙이는 거는 invite, invited, invited. cost 똑같죠? send, sent. 요거 두 개가 똑같죠? ABA형은 뭐가 있을까요? come. 요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해요. 예를 들어서 have pp를 쓸 때도 요쪽에 나와 있는 pp형을 쓰게 되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have came 이 말 엄청 많이 쓰세요. 라이팅 같은 거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come, came, come이에요. 그리고 ABC형은 break, broken. 여러분들 이거는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외워야 해요. 사실은 이거 제가 리스트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그 책꽂이에 있는 책들 막 꺼내보세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외우시고 그리고 또 동사도 내가 어떠한 동사를 했는데 필요로 하는데 그 동사의 PP형이 특히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을 활용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이거를 리스트가 없어서 몰라요라고 하는 거는 핑계인 겁니다. 자, 수동태여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뭐 되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게 어색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얘가 능동인가? 수동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암기. 자, 먼저 보니까 왼쪽에 보니까 promote, satisfy, locate, surprise, disappoint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뭐뭐를 승진시키다, 뭐뭐를 만족시키다, 뭐뭐를 어디에 위치시키다, 뭐 놀라게 하다, 뭐 실망시키다 이런 단어인데 수동으로 쓰이게 되면은요 be promoted, be satisfied, 그 다음에 be located, be surprised, be disappointed는 맞는데 우리 식으로 말을 하면요 승진되다, 만족되다, 위치되다, 놀라게 되다, 실망되다 수동이라 보니까 수동이 뭐뭐 되다라는 거를 접목시켜 갖고 해석을 했더니 뭔가 살짝 좀 어색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승진하다, 만족하다, 위치하다, 놀라다, 실망하다를 써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얘 능동으로 써도 되는 애인 것 같아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얘네는 수동으로 쓰되 여러분들은 해석은 꼭 능동처럼 되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해석은 능동처럼 돼요. 하지만 실제 영어로 쓰는 거는 뭡니까? 수동이 돼야 된다는 거고 수동으로 해석하면 어색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능동처럼 승진하다, 만족하다예요. 그러면 이 단어들의 실제 능동의 의미는 뭡니까? 보면 승진시키다, 만족시키다, 위치시키다, 뭐 놀라게 하다, 실망시키다, 능동적으로 뭔가 시킨 느낌이 드는 해석 표현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he was promoted to the job of manager. 자, 그는 매니저 위치에 자 여기서 이제 job은 우리가 보통 업무, 직업 이런 또 직장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또 작게는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할 때도 네가 여기서 what is your job here? 너 여기서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매니저의 job을 매니저 역할을 매니저 일을 하는 걸로 어떻게 됐습니까? 승진했다가 되겠죠. 자, promote는 뭐뭐를 승진시키다, 누구누구를 승진시키다인데 수동으로 쓰여서 승진되다라고 해석하면 어색하니까 승진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ustomers are satisfied with the product. 그러면 고객들이 그 제품에 만족되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 어색하니까 어떻게? 수동으로 쓰고 만족하다. 실제 satisfy의 뜻은요. 누구누구를 만족시키다. 이 뜻이 달라요, 여러분. 그쵸? 능동의 뜻과 수동의 뜻이 달라요.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researchers were surprised at the test result. 그러면 연구자들은 테스트 결과에 놀라다. 그죠? 놀람을 당하다. 이거 어색하거든요. 놀라다. 대신 surprise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놀라게 하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when 이런 거 있어요. It was my birthday. 그날 내 생일이었어요. So my friends, 자, my friends surprised me. 그러면 친구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I was surprised at my friends. 저는 친구들 때문에 놀랐어요. 자, 뭐뭐를 놀라게 하다, 놀라다, 달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은 놀라다가 되겠죠. 누구를 놀라게 하다가 아니니까. 자, investors were disappointed with January sales figures.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요, 투자자들은 그 1월 달 세일 그 숫자, 그러니까 뭐냐면 세일된 그 어떤 어마운트 양을 보고 실망시키다가 아니라 실망되다라고 해석하면 어색하니까 실망했다가 되는 거죠. 대신 disappoint는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계속 해석을 강조하고 있어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능동태가 부정문이면 수동태도 부정문이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것은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고 긍정, 부정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는 문장의 형태를 바꾸는 거지 긍정이나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they do not accept late applications. 그들은 늦은 지원서는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do not accept인데 그러면 accept를 가지고 BPP를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쵸? BPP를 만들어주고 not은 어디다? 비동사 뒤에. 그래서 late applications are not accepted by them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있죠. 요거 이해되시죠? 자,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형태가 바꾸는 거지 의미까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긍정은 그대로 긍정, 부정은 그대로 부정을 또 취해줘야 되는 거게 되겠죠.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좀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it's a big factory. 500 people. 자, 그러면 여기에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employ니까 뭐죠? 고용되어져 있는 거죠. 고용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는 복수니까 were employed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자 이게 토익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더 긴 거라고 생각하면 해석을 해보고 이런 거를 고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omebody. 자, 그러면 this room yesterday예요. 자, 이거 somebody하고 clean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가 이 방을 청소 어제 했냐인데 주어로 물건이 온 게 아니라 사람이 왔죠. 그러면 누군가가 한 거죠. 그러면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당연히 능동이겠죠. 그러면 yesterday니까 did somebody clean? 누군가가 어제 이 방을 청소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죠. 만약에 this room을 하게 되면 is this room cleaned by 블라블라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water. 그러면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물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이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덮는 거예요? 덮는 거죠. 그러면 cover. 더구나 water는 3인칭 단수. 그래서 cover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How much of the earth's surface? 그러면 지구 표면에 얼마 정도가 바뀌었다. 물에 의해서 덮여져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is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물음표가 왔어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is covered by water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park gates. 그러면 공원의 입문이 매일 저녁에 6시 30분에 잠그나요? 잠겨지나요? 잠겨지는 거죠. gates are locked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게 수동의 개념인 거죠. 능동과 수동 섞어놓고 하니까 어때요? 내가 파악만 잘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자, 이번에는 볼까요? The letter. 일주 전에 편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편지가 어떻게 됐어요? 간 거죠?
자, 그러면 일주 전에 간 거니까 과거예요. was mailed 되고요. 그리고 and it 어제 도착했어요. 그럼 arrive는 arrived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왜? 과거이면서 arrive는 수동태를 쓰지 않거든요. The boat hit a rock. 자, 보트가 바위를 쳤어요. 바위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가라앉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리 재빠르게 가라앉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hit은 hit이에요. 여기 볼트가 3인칭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hit이 어떻게 했어요? 이 hit이 s가 안 붙었죠? 그 얘기는 과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가 돼야 되겠습니까? 가라앉았으니까 it sank. 그런 다음에 fortunately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히도 구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was rescued 하고 pp형을 써주는 거죠. 이게 여기는 이제 수동, 능동과 수동이 지금 섞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on's parents. 자, Ron's parents 어떻게 씁니까? When he was very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거죠. 자, 그러면 died. 그 다음에 he and his sister. 그러면 by 그들의 grandparents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were brought. 자, 왜냐하면 brought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 was born in Chicago. 내가 시카고에서 태어났을 때 but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휴스턴에서 자랐습니다. 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죠. 수동 안 되는 거죠. While I was on vacation. 자, 내가 베이케이션이었을 때 카메라를 도둑 맞아 진 거죠. 호텔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was stolen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정리 한번 합니다. 자, 능동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러면서 동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동사는 뭐뭐를 하다, 뭐뭐를 시키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동태는 이 동사가 바뀝니다, 말이. 제가 말씀드렸죠? 능동태일 때 뭐뭐를 하다라는 말이 수동태일 때 뭐뭐 되어지다, 당하다라는 말로 말투가 바뀌면 당연히 영어 문장도 바뀌는 건데 동사가 바뀐 거니까 동사를 바꿔주면 된다. 그 동사를 바꿔준 것이 바로 BPP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BPP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때 PP는 그냥 뭡니까? Past Participle에서 동사의 PP형일 거고,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암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그 AA형, ABB형, ABA형, 그 다음에 ABC형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리스트는 제가 굳이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갖고 있는 모든 그 문법책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요, 그걸 리스트를 외운다고 해서 또 외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때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by 목적격 행위자인데, 자, 이 행위자가 생략되는 경우 있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영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여진다,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여진다 라고 했을 때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뭐 꽃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굳이 사람들에 의해서란 말을 필요가 없죠. 왜? 일반 사람들이니까. 그냥 꽃이 사랑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또 정확한 거, 제가 컵 깨트렸다 그랬죠. 제가 컵 깨트린 거를 본 가족은 컵 깨진 게 저한테 깨진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누구에 의해서 깨졌다고 말할 필요가 없고, 또 그걸 나중에 발견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누가 깼는지 모르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범인이긴 한데 누군지 모르니까 또 그때도 by 목적격 안 쓰는 거고, 똑같은
컵을 놓고 안 썼지만 안 쓴 이유가 다르죠? 네, 이렇게 by 목적격도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수동태는 주어가 by 행위자에 의해서 뭐뭐 되어지다. 뭐 이건 아까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해석에 주의할 수동태 동사. promote, satisfy, 그 다음에 disappoint, surprise 이런 거 어떻게 씁니까? 능동처럼 해석되는 거니까 수동으로 쓰일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